청주의 큰 물난리 중에 외유 그 도의원이 국민은 설치류 같다고 했습니다. 설치류 공부를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세한 얘기를 먼저 황수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사진 속 동물의 이름은 레밍입니다. 레밍은 집단 생활을 하는 설치류인데요.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툰드라지대에 살고 있는 우두머리 쥐를 따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 중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도 있어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레밍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물난리 속 외유를 떠난 김학철 자유한국당 도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세월호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단 행동을 하는 설치류, 국민을 레밍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외유를 떠난 의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와중에 이런 발언이 나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은 제2의 개돼지 발언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단 의원들은 조기 귀국 의사를 전했습니다. 중앙당에서도 해당 의원들에게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난리를 겪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돌아오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물난리 속 외유 그리고 조기 귀국, 이 도의원들의 외유 논란은 이렇게 파문이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새로운 파문이 또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제 왼쪽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외유 논란에서 이제 막말 파문으로 다시 좀 갑자기 물길이 바뀌었어요. 이현정 의원. 네. 저 막말, 레밍 같다는 막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말문이 막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교육부 간부가 국민은 개, 돼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정말 공분을 샀었는데 지금 그 도의원이라는 분이 이번에 사실 청주가 보면 300mm의 비가 와서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복구를 위해서 외지에 있는 시민들까지도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 장병들이 지금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지금 거기서 구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더위 속에 정말 이 피땀 흘려서 여러 가지 구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시민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 집이 다 파손되고 해서 지금 다들 그렇게 시설에 이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정말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도의원이 그것도 외유를 가서 이 와중에 정말 자기네 외유를 가서 그것도 이 외유를 가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예. 과연 정말 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좀 예의가 있는 것인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평론가님,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 설명은 드리긴 했었는데, 이 레밍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집단 생활을 하면서 무리지어 옮겨 다닌다, 이 점을 빗댄 거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뉘앙스가 아니라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맹목적으로 국민들 여론이 막 때로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충북도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매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저 화면에 저희가 준비했는데 저게 레밍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저걸 보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국민을 저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가. 이 국민은 개돼지, 그러니까 민중은 개돼지 발언 시즌2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도 의회 의원이면은 지금 충북도가 특히 이제 청주의 경우에는 물난리를 겪고 있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그 피해를 본 직후에 자신들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해달라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고 바로 어떻게 외유를 나갈 생각을 합니까? 8박 10일 일정 중에서 그래도 뭔가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 한 절반 정도라도 있으면은 최소한 어떤 외국과의 약속, 해외의 어떤 기관들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평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8박 9일 일정 중에서 단 이틀밖에 시청 두 군데 방문한 거 외에는 다 외유 일정이에요. 관광성 일정만 다 채워져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며 충북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이고 지도자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은 도민들한테 가서 손 한번 만져주고 그리고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손이라도 더 보태는 것이 그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인데 그런 예의조차도 지킬 줄 모르는 의원들이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해났으니까 외유 왜 나가냐라고 본인한테 지적하니까
레밍 같다고 설치류 같다고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국민들 다 이렇게 몰아가는 이종훈 박사. 어찌 보면 저희가 스트급에서 아마 이렇게 도의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말하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러냐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의원들 외유가요. 메르스 사태 때도 갔고요. AI 사태 와중에도 갔고 뭐 이 구제역 만연했을 때도 갔고 그러니까 늘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외유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성 여론이 굉장히 빗발을 쳐도 언제나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가뭄 그 국면에도 그 가뭄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외유를 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 가지고는 아무 안 하더니 왜 우리만 가지고 이래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일인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과연 고쳐지겠는가? 그게 고쳐질 것 같지 않아서 사실은 더 걱정이에요. 예.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다른 도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반발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외유를 나가는 것을 일정하게 막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를 한다거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충실하게 쓰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충북도의회가 좀 더 잘못했다고 보는 점은 이 과거에 어떤 그 사례가 교훈 효과 같은 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 기억나시는 게 10년 전이죠. 2007년도에 그 공격 감사들이 이과수 폭포 갔다가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귀국할 때 귀국공항 그때 서둘러 일정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귀국할 때 막 선글라스 끼면서 얼굴 가리고 막 취재진한테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딱 한 시민한테 딱 걸렸어요. 조선시대 아멘 감찰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시민이 그 감사한테 미꾸라지를 확 던졌거든요. 그 미꾸라지를 던지는 그 이유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진짜 망신 그런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거든요. 예.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 때도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뭐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 교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좀 정화가 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수해가 난 상황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고 또 국민을 설치류에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국민이 레밍 같다고 했던 저 의원 얼굴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충청도의 김학철 도의원입니다. 여러분 뭐 이름을 벌써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이 인물이 과거에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먼저 김학철 도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완견은 단련해줘야 되겠지만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애들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이 있습니다. 너무 거친 욕설이라서 저희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청주에서 열렸던 태극기 집회 때 저 김학철 도의원 한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 이후에 저 막말에 대해서 근데 징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저 때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소속인데 지난번 그 말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거 이제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요청을 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 징계 자체를 유야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즉각 징계를 하라고 지금 당에 직접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도의원들은 그 시도당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중앙당에서 이렇게 징계한 건 저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근데 저는 더 정말 좀 이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오늘 아침 그 자유한국당 그 최고위원회에서 김태흠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다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규정에 가게 된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가야 된다라고 또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과연 이분들이 징계가 되겠습니까? 정말 도의원이나 최고위원이나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외유가 막말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도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청 도민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수연장에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성명서 발표하고 당신들은 해외 연수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분노를 많이 갖고 있죠. 예, 정말 뭐 이재민들은 정말 깜깜할 것 같은데 일부 피해 주민들은 아예 돌아오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그 대피 시설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물론 나간 그 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고 한 번, 두 번 밀리고 더 이상 어떻게 계획을 하지 못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다 좋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했을 때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가 있는 그 국민들을 대의하는, 도를 대의하는 사람이 도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원에 있는 그 도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했으면은 어떤 게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지금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동일한 목소리를 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내 절차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징계를 하고 이 도의회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렇게 민심이 들끓고 있고 그 소속 당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뭐 4명이 들어오기로는 했다는데 아직은 귀국은 못한 거잖아요. 2명은 귀국한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2명은 비행기표를 아직 못 구해서 그쪽도 여름 휴가철라 하고 끼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아직까지 들어오는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여름 휴가철이어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건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진짜 비행기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직접 또 확인까지도 해봤다 그래요. 저희도 한번 저렇게 화면으로 꾸며는 봤습니다. 네, 근데 비행기표가 없는 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종훈 박사님, 네. 결국은 뭐 외유성 논란, 잠시만요. 저 짚어보기 전에 속보, 아까 첫 번째 전에 짚어봤던 이제 빅뱅의 탑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구형과 최 변호사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실질 구형으로서 집행유예 구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고 저렇게 됐다고 하면은 검찰도 검찰이 청구한 대로 형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탑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판결 선고하고 이제 일주일이면 저 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현재에서의 그 형 앞으로 이제 그 공부를 계속 할지 여부는 내부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 빅뱅 탑의 어떤 그 군대와 관련된 결정도 아마 빠르면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8월까지는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나 혹은 본인이 저렇게 두 번의 기자회견 앞에서 선처를 호소했던 것, 둘 다 어느 정도 두 사람 입장이 다 받아들여진 반영이 것이죠. 됐다고 보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거의 뭐 그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 검찰의 구형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전에 보통 보면은 대마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이 일어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다 보니까 집행유예를 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뭐 그 같은 소속사에서 잘 관리해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빅뱅의 탑 대마 혐의를 받고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단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 막말 논란, 외유 논란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도의원들, 민심을 읽은 이 당, 소속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모으셨으니까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좀 정무 감각이 없네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또 여행을 중지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직 소식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 모이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중간에서 돌아와야 이게 맞겠죠? 예, 뭐 이종훈 박사님 돌아와야 한다라고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들려오는 속보에 의하면 실제로 2명이 이제 조기 귀국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꼭 필요했었던 외유냐 뭐 이런 질문과 함께 뭐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은 또 어떤 입장을 내보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뭐 도민들 막 분노하는 도민들 목소리 듣기도 했는데. 이종호 박사님 죄송합니다. 계속 좀 말씀 중에 목소리 조금만 듣고 다시. 되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정말 후회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군 복무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예상과는 달리 이제 빅뱅의 탑씨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 답을 하고 그리고 1심 선고에 대해서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다. 군복무는 뭐 처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달게 받겠다. 본인의 입장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 박사님 계속 말씀. 예. 근데 죄송합니다. 다시 그 외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외유성 저 출장이 그럼 앞으로 개선이 되겠느냐? 저는 개선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 이유로 제가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근데 이건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포장 기술만 좋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도 외유성 하니까 요즘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문화산업, 문화관광지,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간다고 가요. 이게 무슨 이게 결국은 저 관광지 탐방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골프장 가면 이제 골프 산업 연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포장 기술만 자꾸 지금 발전한 상황이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탈리아의 주요한 관광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출장의 목적은 뭐냐면 그 해외 그 유명 관광 산업지 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아마 좀 참 바꾸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외유성 그 출장은 전면 중단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선진국이고 가서 배울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쪽의 선진 사례가 더 많아가지고 해외에서 요즘에 행정 관련해서는 견학을 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만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원칙적으로 금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차라리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랴부랴 귀국을 4명 중에 2명은 일단 한 것 같아요. 속보로 들어왔는데 2명은 했고 나머지 2명은 안 했습니다. 전 이것도 조금 웃긴 게 이제 같이 다 갔는데 2명은 또 들어오고 2명은 아직 모르겠어요. 비행기 편이 잘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먼저 들어온 2명은 어느 정도 선처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2명은 또 더 비난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뭐 지금 비행기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그냥 관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거기 국민들을 설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뭐하러 지금 들어오시겠습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되어 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 지역에 정말 그렇게 큰 수해가 났었고 그다음에 국가의 지금 재난 지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군인들이 와서 지금 구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비행기 그 안에 탈 기분이 나겠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거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재난 사태가 터지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렇게 도민들한테 그렇게 뽑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태극기 집회 나가서 그렇게 목청 높였던 사람들이 이제와 저렇게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 자기들만 지금 외유를 나간다고요? 저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정말 앞으로 물론 뭐 제도 개선도 있겠지만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자기 세탁을 하고서 나와서 또 표를 달라고 할 겁니다. 예.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표를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보면 정말 이제는 도민들의 책임이에요. 정말 저런 분들은 정말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선거 때 어떤 식이든지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저렇게 이야기해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국민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을 들끓게 했던 막말 한 도의원의 얘기까지 두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